북한이 지난 24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즉각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시의 군인들에게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국군재정관리단이 UFG 연습 기간에 전시급여 지급 절차를 안내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육군 보병학교가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유격 전문가 과정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첫 여군이 있습니다. 유격 교관과 조교는 모두 남군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 편견을 깨기 위해 꼭 유격 전문 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판 GI 제인을 꿈꾸며 4주간의 지옥 훈련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SLBM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모든 미사일 발사 행위를 중단하고 미사일 프로그램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가 요청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촉구를 무시한 것이라며 깊이 우려된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 SLBM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4일 대외관계청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은 긴장을 증가시키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육자회담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믿을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백악관은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불안을 조성하는 행동들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북한의 SLBM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육군 35사단은 UFG 실제 훈련으로 생물학 테러 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적특작부대원이 탄저균을 살포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이용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가방에서 상자를 꺼내놓고 주위를 살피며 사라집니다. 청서원이 상자를 개봉하는 순간 백색 가루가 흩날려 상자를 떨어뜨립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청서원이 경찰에 신고합니다. 육군 35사단은 23일 순창군 일품공원 일대에서 순창군청과 경찰서, 119 안전센터 등 7개 기관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학 테러 대비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테러범이 탄저균 상자를 공원에 설치하고 도주한 뒤 청서원이 정체불명의 상자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35사단과 119 종합상황실 등 관련 기관에 상황을 전파했고 출동한 35사단 화생방 지원대는 현장 제독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군과 경찰은 CCTV를 통해 테러범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주민 신고 등으로 범인을 검거하고 훈련을 종료했습니다. 이번 UFG 연습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상황별 통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더욱 확고한 작전 태세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소홀하는 숭고한 군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대대 전 장병이 혼연일체가 되어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그 어떤 테러보다 위험할 수 있는 생물학 테러. 우리 군은 오늘도 철저한 대비 태세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UFG 훈련 상황처럼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군인들은 어떻게 급여를 지급받을까요? 국군재정관리단이 군인 가족에게 전시급여 지급 절차를 안내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달 67만여 명의 군 급여를 책임지는 국군재정관리단이 전시 임무 수행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군인 아파트에서 실시한 전시 가족급여 지급 훈련.
전시 가족급여 지급은 생명을 걸고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해 승리에 기여하는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100여 명의 군인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시급여 수령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전시라도 금융전산망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우 평소처럼 본인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군인 가족으로 수령자가 바뀌게 됩니다. 군인 가족은 군 매체나 차량 가두 방송 등으로 고지된 지급 장소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분증을 지참해가면 현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군재정관리단은 전시 달라지는 급여 수령 방식을 군인 가족에게 알리기 위해 이번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존의 가족들은 전시에 급여를 수령하실까 이게 의구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서 금융전산망이 마비된 상황 하에서도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급여 지급 틈에서 신분증을 제시하면 급여를 수령할 수 있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대는 이 밖에도 전시 급여 지급과 관련해 군인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친절히 안내했습니다. 또한 전시 계획의 실효성을 이번 훈련과 을지훈련 기간 동안 검증해 수정과 보완의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전평시를 가리지 않는 빈틈없는 재정 지원으로 우리 군의 전쟁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이 지난 22일부터 4일간 보훈단체와 함께 을지 연습을 했습니다. 비상사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연습에는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와 상위군경회, 고엽제 전우회 등 3개 보훈단체가 함께했습니다. 보훈청 직원들과 보훈단체 회원들은 연습 기간 동안 6.25 전쟁의 역사와 함께 호국 정신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박근규 서울특별시 지부장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전시 미증원군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한미동맹의 강화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초석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보훈청은 보훈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을지연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격교관 하면 생각나는 모습, 무섭고 날카로운 남자 교관이 떠오르실 텐데요. 앞으로는 유격장에서도 여군 유격교관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최초로 여군과 공군, 해병대 간부들이 전문 유격 과정에 도전한 건데요. 4주간의 지옥 훈련을 견뎌내야 비로소 레인저 휘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군과 공군, 해병대의 유격 전문가 탄생 현장을 강경일 상사가 소개합니다. 아군의 정찰 요원들이 적진으로 이동하기 위해 수면 위로 은밀히 침투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초로 여군과 공군, 해병대에 개방한 육군 보병학교 전문 유격과정 훈련 현장. 이들이 도전한 유격 전문가는 평시에 유격교관으로 임무를 수행하다 유사시 적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정찰대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 전투 전문가를 말합니다. 사상 최초로 문호를 개방한 이번 과정에는 전군에서 147명이 지원했으나 입소전 평가에서 110명이 탈락하고 37명만이 입소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어려운 관문을 뚫고 훈련에 참가한 교육생 중에는 2명의 여군과 공군, 해병대 간부들이 사상 처음으로 유격 전문가 과정에 도전했습니다. 최초의 여군 교육생 중 한 명인 이세라 중사는 미국 영화 속 주인공인 G.I. 제인과 같은 최정예 전투 요원이 되겠다고 남다른 각오를 밝혔습니다. 유격 교관과 조교는 모두 남군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 편견을 깨기 위해 꼭 유격 전문 교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특히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G.I.J처럼 우리 군과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군인, 나아가 적과 싸워 반드시 이기는 실질적인 최정예 전투원이 되겠습니다. 화이팅! 또 한 명의 여군 도전자인 진미은 중사는 지난 2015년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서 육군 5종 대표 선수로 참가해 은메달 하나와 2개의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메달리스트이기도 합니다. 전문 유격 과정이 여군에게 처음 개방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군이라고 해서 적들이 여군에게 오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료를 해서 여군 1호, 최초 전군 1호 여군 레인저로 거듭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유격 과정은 총 4주에 걸쳐 진행됩니다. 유사시 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찰 임무 수행을 위해 침투와 습격 훈련을 숙달하고 생존술과 장애물 극복, 헬기 이탈 훈련 등 강도 높은 전투 기술도 숙달합니다.
훈련의 대미를 장식하는 4주차에는 무박 4일간 종합 유격 전술 훈련을 실시해 극한의 상황에서 이를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레인저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특히 유격 전문 자격을 취득하면 진급과 장기 복무 선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며 전투복에 레인저 휘장을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보병학교 유격 전문 과정은 지난 2013년에 55명을 배출한 이래 현재까지 300명이 입소해 159명이 수료했으며 이번 과정은 다음 달 2일에 수료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가 6.25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9위에 대한 합동의장 영현봉안식을 거행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전국 산야에 묻혀있던 국가유공자들이 국립대전 현충원 국가유공자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행사는 박종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장과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장달수 육군 53사단장의 추모사와 헌화, 헌시 낭독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종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회장은 추모사에서 선배 전우들의 빛나는 전공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거룩한 유산으로 고인들의 위대한 호국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국가유공자분들이 편안히 연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는 매년 5차례 이상 행사를 거행해 전국 산야에 묻힌 국가유공자들을 국립현충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해군 해난구조대 수중작전의 영웅들 시간입니다. 물속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일기예보의 정보도 실제 바다에 가면 무용지물이 될 때가 많은 만큼 항상 안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강한 조류와 탁한 시야, 수많은 장애물 등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교육생들은 어떻게 바다에서 살아남고 이겨낼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쿠버 훈련 3일차. 이제는 장비 챙기는 것도 알아서 척척인 교육생들의 모습인데요. 오늘은 어떤 훈련이 교육생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일단은 물속에서는 당황하면 끝이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그 상황에 대처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1.5m 풀로 들어간 교육생들은 이제 스쿠버 장비에 많이 익숙해진 듯 여유롭게 헤엄쳐 나갑니다. 갑자기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교관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마스크를 벗기고 호흡기를 떼어내고 실린더를 잠그는 등 교관들의 무시무시한 공격에 교육생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데요. 해상 상황에 나갔을 때 이제 작전이든 아니면 함 선저 검사든 이제 나갔을 때 자신이 무슨 로프나 그다음에 어디 튀어나온 부위에 자기 호흡기가 걸렸거나 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자기 호흡기를 찾고 자기 장비를 다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교육생은 먼저 호흡기를 찾아 입에 물어 숨을 고르고 마스크까지 다시 완벽하게 착용합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찌 할지 몰랐고 좀 숨이 되게 가빴는데 그래도 조금 정신을 차리고 대처할 상황이 돼가지고 잘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수심 1.5m의 풀에서 진행된 훈련은 좀 더 깊은 수심 5m의 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스쿠버 장비에 문제가 생기는 위급 상황을 가정해서 말이죠. 교관들 모두 교육생들의 대처하는 행동에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잠수사가 호흡하는 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서로 마주보고 같은 호흡기로 번갈아 가며 호흡하는 짝호흡까지 제대로 수행합니다. 마스크까지 착용한 교육생들은 손 신호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5m의 깊이에도 주눅들지 않고 완벽하게 훈련을 해냈습니다. 처음에는 5m 알았으면 되게 긴장 많이 했었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나도 할 수 있고 성공한 것에 대해서 기쁘고 많이 뿌듯합니다. 점점 강해지는 훈련도 묵묵히 이겨내는 교육생들. 하지만 뿌듯함도 잠시. SSU만의 특별 훈련이 이제 시작됩니다. 수영장에서 스쿠버 기초 훈련을 마친 교육생들. 이제는 바다로 나설 준비를 합니다. 오늘 수영복 대신 착용한 잠수복은 심해 잠수사로서의 진짜 훈련이란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북한은 지난 24일 실시한 SLBM 시험 발사에 대해 자축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정은은 이번 시험 발사를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고 말했고 북한 노동신문은 시험 발사 사진 24장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탈북에 대해서는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의 탈북 감시를 강화했고 남한 사회는 지옥, 북한 사회는 낙원이라는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 북한, 김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매체들은 25일 북한의 SLBM 시험 발사 소식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25일 아침 북한 노동신문에는 1면과 2면에 걸쳐 관련 사진 24장이 실렸습니다. 사진에는 김정은이 북한 리병철 당 중앙위 제1부부장, 김정식 부부장 등 4-5명과 함께 바지선에 설치된 감시소 바닥에 앉아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번 SLBM은 이전과 달리 2단 추진체 아래쪽에 격자 모양의 장치를 더해 일부 개량된 것으로 보입니다. 격자형 날개는 옛 소련이 사용했던 기술인데 미사일 동체에 무게중심을 맞추고 공기 저항을 막기 위한 보조 날개입니다. 사진 속 김정은은 망원경을 들고 미사일을 지켜본 후 김정식 부부장과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또 김정은 곁에서 여러 간부들이 함께 담배를 든 모습도 공개돼 이전과 달리 친근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도 엿보입니다. 25일 정오쯤에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조선중앙TV에 SLBM 발사 장면 동영상을 내보냈습니다. 영상에는 잠수함에서 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이 수면을 박차고 솟아 섬광을 내뿜으며 한참 동안 상공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수면 위로 나온 다음 엔진에 불이 붙는 콜드론치 장면도 포함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도 25일 김정은의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를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이번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는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면서 우리가 핵 공격 능력을 완벽하게 보유한 군사대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섰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됐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 개발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 무력설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이번 북한의 SLBM 시험 발사가 우리의 방위 태세를 더욱 강력히 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귀순을 계기로 탈북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먼저 주 영국 북한 대사관의 현학봉 대사가 평양으로 소환성 복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후임으로는 군 출신 외무성국장이 내정돼 영국 정부의 동의를 받는 절차 아그레망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군은 지난주 판문점 인근에 군인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 지뢰를 매설했는데요. 북중 접경 지역으로까지 탈북 감시를 강화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중 접경인 양강도 해산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가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어떤 외교관이 남조선으로 튀어서 경비를 강화한다고 수군덕거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위부 요원들이 매일같이 주민 거주 지역에서 대대적인 정치교양 사업을 벌이고 탈북을 막기 위해 밀수꾼들을 포섭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24일 북한이 김정은의 지시로 망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밀조사단을 중국에 파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잇따른 탈북을 막기 위한 김정은의 감시망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 당국의 공포 정치와 북한 체제의 심각한 모순은 북한 중상층의 탈북 도미노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탈북을 막고 북한 체제의 균열을 감추기 위한 대외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평양 모란봉 편집사에서 정치경제 대외 선전을 위해 개설한 사이트 조선의 오늘에서는 23일 북한 사회는 낙원이며 남한 사회는 지옥이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패당이 이른바 인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 사회주의를 악랄하게 헐뜯고 있지만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권이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며 그것을 침해하는 자그마한 현상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조선 정부는 반인민적 악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최악의 파국으로 몰아넣었으며 우리는 사회주의는 인민의 낙원이고 자본주의는 지옥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평했는데요. 주민들의 삶은 철저히 외면한 채 핵실험에만 몰두하고 있는 북한 지도부의 현실을 볼 때 낯뜨거운 논평으로 체제 균열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간 북한 김소연이었습니다. 북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로 북한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 불신이 쌓이면 북한은 더욱더 고립되고 붕괴만이 가까워질 뿐입니다. 핵을 통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와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